저의 첫 직장 생활은 SI사의 컨설팅 사업팀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컨설팅이란 업무에 대해 어렴풋이 알아갈 무렵 고객사인 S전자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S전자는 글로벌 탑 컨설팅사로 일컬어지는 M사와도 전략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서 결과물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완성도 높은 장표의 구성, 유려한 단어 선택, 탁월한 논리 전개, 이러한 기대가 허물어지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외부 시장 환경과 내부 운영 현안에 이르기까지 100페이지에 가까운 현황 분석서 대부분은 숫자에 대한 건조한 분석과 이해를 돕기 위한 차트로 지루하리만큼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야구 영화인 머니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전력 분석가인 피터 브랜드는 선수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단주 빌리 빈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결국 하나의 숫자를 도출해내기 위한 거예요. 아무도 눈치 못 챈 선수들의 가치를 찾아냅니다. 많은 선수들이 어떤 선입견이나 눈에 쉽게 보이는 결점 때문에 과소평가당해요. 숫자는 그런 걸 단칼에 끊어버리죠. 숫자는 단순히 계산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자신의 의견과 논리를 관철시키고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중요한 무기이죠. 수치 분석은 컨설턴트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이기도 합니다. 숫자가 힘을 가진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숫자는 주관적 해석의 다양성을 줄여줍니다. 컨설팅 보고서에 다소, 상당한, 일부, 최저가 같은 표현은 프로젝트의 목표와 결과에 대한 이해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매우 큰 이라는 표현보다는 300억 이상의 효과가 명확하고 일관된 정보를 제공하죠. 둘째, 숫자는 데이터를 비교하고 분석하는 데 유용합니다. 다른 항목, 그룹 또는 시간 간격 간의 차이점이나 유사점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의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숫자는 복잡한 내용을 간략화하고 요약하는 데에 힘을 발휘합니다.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복잡한 개념이나 추이를 간단하게 전달합니다. 의사결정을 하는 경영진일수록 수많은 보고서의 정성적인 내용보다는 숫자를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연인에게 결혼을 청하는 단어는 프로포즈입니다. 보통 남자가 연인에게 프로포즈할 때 지금보다 35%는 더 행복하게 해줄게, 진짜 공주의 85% 정도로 대할게 라는 등 숫자의 가치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윤 추구 집단인 기업에서는 정량화된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음 건물 중 가치가 가장 높은 국가자산은 무엇일까요? 각 건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효용성, 역사성, 건물의 가치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숫자를 다루는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여 숫자로 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밸류 프로포지션이란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치를 뜻하며 혜택 비용으로 산출됩니다. 컨설턴트에 있어 숫자가 활용되는 분야는 외부 환경, 현황 분석, 목표 설정 등 다양한 영역이 있는데요. 그중 밸류 프로포지션 부분에 대한 효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됩니다. 특정 과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인력 투입과 투자를 수반합니다. 의사결정자가 고민하는 지점은 과연 그 이상의 가치를 기대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이를 수치로 표현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에 대한 확신이 섰을 때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시스템 구축 및 솔루션 도입에 대한 가치는 어떻게 숫자로 산출될 수 있을까요? 자동차 제조사를 대상으로 대리점을 방문한 고객을 위한 디지털 사이니지와 영업사원을 위한 태블릿 솔루션을 제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해당 브랜드나 대리점 방문 경험에 대한 호감도 상승이라는 막연한 정성적 가치 외에 투자 대비 어느 정도의 매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어필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매출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와 공식에 대한 정의를 선행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해당 인자에 대한 현재값과 솔루션 도입으로 인한 각 인자에 대한 향상률을 타 사례를 통해 추정해보면 다음과 같은 매출 향상 효과를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앞의 예시에서 보듯이 숫자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숫자 도출에 앞서 스토리와 시나리오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의 전략적 필요와 페인 포인트를 충족하는 스토리를 설정한 후 숫자에 연결시키는 식으로 다음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원하는 숫자에 대한 도출보다 이러한 모델과 인자를 설정하는 일이 더 어려운 단계일 수 있습니다. 스토리를 숫자로 바꾸는 프로세스는 가치평가를 위한 비즈니스 스토리 작성, 스토리의 가능성, 타당성, 개연성 검증,
스토리의 구성인자를 숫자로 전환하기, 기업의 비즈니스 가치와 연결하기, 피드백을 통한 검토 및 수정으로 이와 같습니다. 불확실성의 세상에서 숫자는 우리에게 정밀하고 객관적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이런 정밀성은 허상인 경우가 적지 않으며 숫자가 개입하는 편향의 여지도 큽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복잡한 숫자 모델이 상식을 압도하도록 방치한 사람들에게 던진 경고장이었습니다. 고객에게 전달한 숫자가 예상에 부합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사점과 원인이 무엇인지를 같이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숫자 위주의 분석과 추정치가 지닌 한계와 위험성도 잊으면 안 되는데요. 우리가 다루는 현상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잘못 인용되거나 부정확한 숫자는 보고서 전체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완성도 높은 모델과 신뢰성 있는 숫자는 실제 현상의 70%는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30%는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질적인 내용으로 보충해야 합니다. 숫자로 무엇이든 알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모두 경계해야 합니다. 컨설턴트로서 숫자를 분석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야. 회사 생활 초창기 때 선배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숫자는 컨설턴트 또는 기획자가 아니더라도 기업인이라면 이를 추출하고 분석하고 제시하는 활동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숫자를 알면 알수록 설득의 힘이 더해지고 이는 분명 경쟁력의 원천입니다. 숫자로 생각하고 설득하고 판단하는 것은 나만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언어는 숫자입니다.